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추가 매수 해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메인이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가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반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0.08%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도 좀 비슷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0.25%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장 초반에 조금 이렇게 약간 양봉으로 올라가나 했는데 이제 반등의 분위기죠. 그 반등의 분위기와 힘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한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4월 한 달을 4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조정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을 때 조정이 이제 끝나가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거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 2600포인트 언저리점이죠. 26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은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조금 이렇게 최소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 주까지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진짜로 여기가 버텨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한 주를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다면요 사실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수 빠질 때 종목은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니 종목, 내 종목 할 거 없이 다 빠지다 보니까 굳이 추가 매수를 서둘러가지고 좋을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추가 매수를 좀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가 조정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서두르거나 매수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는 자리다 생각이 들고 관망하는 장세라고 하죠. 약간 지켜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보자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수급도 지금 보면은 약간 꼬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급이 계속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쁜 것도 아닌 게 계속 순매도가 이렇게 3일 들어오다가 하루는 또 순매수했다가 순매도가 3일 들어오다가 또 하루는 또 기관이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가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꼬여있다 보니까 수급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힌트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없을 것이고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제 순매수라고 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들어와야지 지수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꾸준히 들어올 만한 하던 그런 분위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역시나 매수가 한 번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번도 잘 안 나오고 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아직까지는 조정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라던가 전쟁 리스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한 번 정도 더 남아 있거나 여러 번 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내 종목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참고 또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리고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고민은 옳지 않은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려거들랑 여기서 바닥을 잡는지 보고 하자라는 개념이 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절할까 고민한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저기 시장이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손절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손절할 때는 우리가 TV에서도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반등 시 매도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손절하는 행동은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갈 때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절할 바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상승세를 이용해서 반등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장에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종목이 만약에 본전 근처에 왔거나
있거나 야, 이 정도 손실이면 내가 감안하고 지금 조금 매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약손실 구간에 들어갔거나 또는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전량 매도한다든지 해서 현금을 좀 챙겨 나가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계속해서 확보를 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현금을 들고 좀 기다려야 되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현금 들고 있어요? 주식을 사야죠. 아니 주식 전문가가 맨날 현금 들고 있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주식 전문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 시장이 유리할 때는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주식 시장이 불리할 때는 현금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약간 적재적소에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고요. 지금은 현금을 조금 들고 있어야 되는 시기고 관망해야 되는 시기다. 혹여나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데 힘을 쓰자라는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기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 에너지 굉장히 소비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미 없는 종목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께 희망 고문하지 않죠. 안 좋은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다.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위메이드 플레이요.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500원에 30%입니다. 16,500원에 30%요. 예.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또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정쩡한 매수가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2022년까지는 여기 18,000원부터 해가지고 25,000원대 이렇게 횡보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는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위메이드가 인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 때문에 이제는 한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요. 위메이드라고 하는 이 주가는 2022년, 2021년 이럴 때 보면은 주가가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 이후로는 위믹스가 아마 상폐가 된다,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2022년 말까지요. 근데 이 위메이드라고 하는 이 종목이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인수가 됐습니다. 그때 인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이제 원래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뭐 위믹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올라갈 때는 같이 못 갔는데 내려갈 때는 같이 가는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위메이드가 인수하면서 오히려 악재가 생겨버린 형태인 거죠. 원래라면은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렇게 사명이 바뀌고 하면 호재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이런 쪽들의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안 좋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도 사실은 인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도 실적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잘 나오고 있던 실적도 적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위메이드가 인수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가장 악수가 돼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인수를 당했어야 됐나, 이 위믹스 코리아에게 인수를 당했어야 됐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주가가 내려는 와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 이런 것들 보면 오늘도 뉴스를 보면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투자 가치에 대한 어떤 재고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올 하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게임 관련주들은 조금 힘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게임 관련주는 투자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게임 관련주들은요. 변동성이 크다라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20, 30% 움직일 때 얘들은 막 50%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딴 거는 물리면은 2년 동안 물려도 막 20%, 30% 손실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게임 관련주는요. 반토막 금방 나버리고요. 막 60%, 70%까지도 내려갑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 그 힘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배짱이 좋은 사람들과 이런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변동이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오늘 막 급등 나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약간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거 없어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튀어 오르게 되면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0원이라든지 7,500원에서 좀 자리를 잡는다면은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도 괜찮다.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지만 이미 비중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되면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부담이 안 된다면은 비중은 늘려도 된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그래서 10,000원에서 7,000원 사이쯤, 요 사이쯤 자리 잡으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튀어 오를 때는 그냥 25,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제가 HD 현대중공업 좀 살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사도 되는지. 지금 이 자리는요, 단타성으로는 사도 상관은 없는 자리긴 해요. 단타성으로요. 예, 근데 예. 단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타를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사도 되거든요. 근데 예, 예. 사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단타 하실 줄 아세요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는 사도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단타를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왜 보거 요리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어려운 요리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독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니까 보고를 잡았는데 이거 지금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고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할 건데 보고 요리를 할 줄 모르면 그거 갖다 버리세요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단타를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겠다고 들어가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단타를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은 분봉을 보거나 어떤 차트를 보거나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약간 단기적인 움직임들, 분봉상에서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밀리면 난 손들어야 되겠다, 이거 밀리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이거는 지금 사가지고 물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물릴 종목이 아니라 손절을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잘 잡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진짜 나는 단타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죽겠어 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한 12,500원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좋은 경험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릴 거고요. 12,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 의견 드리고 위로 오면 135,000원대에서 140,000원대까지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실력이 없다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자님 실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솔 케미칼요. 네. 186,400원에 15%입니다. 18만 6,400원에 15%인데. 최근에 사셨네요. 아니요, 산때 3월 중순경에 샀어요. 팔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좀 더 네.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계속 내리네요. 원래 주식시장에서는요. 지나간 버스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 수익 났었으니까 또 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 수익 날 때 안 팔았으면 그냥 기회 놓친 사람인 거지 또 수익이 나겠지라는 생각하시면은 그 오히려 좋지 않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친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내가 이제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도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 종목이 18만 원대에서 17만 원대 여기만 지켜준다면은 사실 뭐 한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차트 모양 자체가 깔때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고 있고 고점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약간 이렇게 깃발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이렇게 주가가 모이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주가가 모이게 되면은 변동성이 하나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래쪽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무너지거나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건 네.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뭐 어려울 거 없죠. 수익 내면 되니까 팔면 되는 거고 네. 밑으로 무너지면은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밑으로 무너지면은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8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장기 투자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손절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뭐 15만 원짜리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하겠다 고민하게 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한 3년 정도든 이렇게 시간을 좀 뺏겨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장기 투자를 계획했으니까 그 정도 뺏기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18만 원 손절하지 마시고 15만 원 내려갈 때 추가하면서 대응이 나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18만 원 무너질 때가 손절하시는 게 정답이고 올라올 때는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 사이쯤이면 그냥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 이번에도 만약에 못 챙겼다 또 안 챙긴다 또 더 갈까 봐 안 챙긴다 이러면은 다시는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아, 그러면 이번 20만 원 넘어에서 매도요? 21만 원. 20만 원이든 21만 원이든 수익이 좀 났을 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을 났을 때 매도해야 되지 이런 목표가를 정해놓고 하면은요 그거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얘가 21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혹시나 들었다고 한다면은 21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아래서 어디쯤에서 내가 수익 날 때 그거 대충 적당히 만족하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 그럼 그리고 추가 매수할 적에는 15만 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할지 장기적으로 할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지금 대화를 좀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송 크림텍이요. 한송 크린텍이고요. 예. 3,520원 50%예요. 3,250원에 3,520원. 네, 3,520원에 크림텍. 얼마요? 50%예요. 50%요? 예. 네, 일단 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죠? 예. 이렇게 비중 많이 들어가면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비중은 내가 자신이 있는 만큼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50%나 비중이 들어가셨다고 가시기엔 조금 뭐 좋지 않은 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욕심이 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들어가면 돈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자리가 사실 뭐 돈 벌릴 만한 자리는 아니었고요. 올라오다가 힘 빠져가지고 빠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서 뭐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샀든 뭐 했든 간에 속아 사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지금 왜 그러냐면은 뭐 일단 오폐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막 여겨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폐수 폐기물 종합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뭐 공장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반도체 엮이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사람들의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움직임들도 조금 있었고 실적이 나쁘지 않고 바닥이니까 이게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어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기업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같지는 않고 얘가 1,5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1,500원이었던 시절이나 3,500원 시절이나 이 기업은 하고 있는 일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에서 하고 있던 일이나 이 3,500원일 때 하고 있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종목을 1,500원에서 하는 게 돈을 버는 거지 3,500원에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반도체 관련 어떤 테마들이 한때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얘도 그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왔지만 사실상 지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얘가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폭등 나가려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시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아직까지 바닥 잡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거든요. 바닥 잡았는지 보려면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에 만약 바닥 잡으면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이번 주에 자리를 못 잡으면 얘는 그냥 떨어질 겁니다, 아마. 또 떨어져가지고 2,000원대라든지 뭐 2,200원, 2,000원 이렇게까지 밀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비중 들어가가지고 고통받는 건 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비중을 함부로 고가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발생되는 일이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고통은 제가 어떻게 치유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감내하셔가지고 손실을 조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수가 반등 나와가지고 잘 올라와 준다면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3,200원대에서 3,500원대 이렇게 올라올 때 본전은 조금 아니겠지만은 그때 비중을 빨리빨리 줄이셔가지고 손절을 조금 각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계단식 상승으로 다시 한 번 더 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테마도 아니에요. 실제로 얘가 뭐 반도체 진짜 장비 업종을 해가지고 또는 반도체 쪽으로 테마가 완벽하게 엮여가지고 진짜 반도체 기업이면 괜찮은데 반도체 기업이 아닌데 반도체 기업 쪽으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올라왔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쌍복 만들고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3,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괜히 수익 노리지 말고 그리고 손실 무서워하지 말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손절하는 게 낫다. 그래서 3,2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올라올 때 테마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면은 사실 한번 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을 해야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3,500원까지 접근하고 있을 때 가져갈지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는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고 손실을 좀 각오하셔라. 이거는 반등이 좀 나가면 3,200원까지 올라올 텐데 그때부터 그냥 정리하시기 시작하면 되겠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2,000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될 텐데 2,000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시청자님은 이제 아마 본전 찾을 때까지 시간 진짜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2,500원 밀릴 때 아쉽지만 비중을 줄이시면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이건 잘못된 매수가를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손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도전 비존 네. 58,000원에 50%. 58,000원에 50%요? 네. 이거 지난주에 사셨어요? 예. 방금 상담 들으셨죠? 예. 네, 이게 이제 지나면 저렇게 아까 그 상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빠졌는데 이게 지나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고점에서 하면은 돈을 잃는 자리가 됩니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딱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습관이 변하질 않아요. 지금 방금 전화한 사람 한 분하고 지금 시청자님하고의 매수 비중도 똑같지 매수했던 포인트도 똑같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각각 다른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매매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고점에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물려서 고통받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안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시청자님도 언제부터 주식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습관 고치지 못하면 평생 이런 자리 사가지고 맨날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자리 사가지고 수익 날 확률은요. 한 1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 안 사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죠. 더존 비주얼을 뭐 때문에 샀는지는 전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좋으니까 샀겠죠. 좋다고 하니까 샀겠죠. 누가 추천했겠죠. 방송이 괜찮다 했겠죠. 뭐 이런 테마가 있겠죠. 저런 테마가 있겠죠. 업황이 좋다 했겠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고가에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시청자님 머릿속에 무슨 이유 때문에 샀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반드시 깨달으세요. 그러면은 다시는 이렇게 고가에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존 비주얼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회사 매출 좋고요. 영업이익 좋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겠지요. 그러니까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T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에 나쁜 테마도 아닌데 사실 이제 나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3만 원까지 2만 5천까지 내려갔다 6만 원까지 2배나 올라왔거든요. 그 2배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2배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여기서 더 가길 바라는 것 자체는 뒤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한 2배 좀 차려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왜 그 방금 내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요리를 차려놨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우와 니 진짜 아까 전에 맛있는 거 먹었네 나도 한번 더 차려도 하면은 시청자님 어때요? 요리 차려주고 싶습니까? 안 차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뒤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 들어가면 이미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잔치에 가서 무슨 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끝나고 난 다음에 빈 접시 바라보면서 아니 좋다고 했는데 분명 여기 잔치 있다고 했는데 더 간다고 했는데 왜 나는 빈 접시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데 사지 마시고 지금 이건 아직까지 뭐 고칠 수 있는 변동의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손실은 좀 날 것 같긴 한데요. 5만 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 나갈 때 본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5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거 이제 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자리라서 저는 5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손실은 뭐 한 10몇 프로 발생이 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손실 나야 돼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운명이죠. 그래서 미리 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뒤에 들어간 사람들 수익 안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밀려 내려갈 때 5만 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라. 이거는 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이 맞다. 최소 절반 이상 줄여야 되고 가능하다면 전체 다 매도하신 다음에 이 자리를 노리지 마시고 같은 관련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빅데이터 관련주, AI 관련주 딴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다른 관련주로 좀 이렇게 눈을 돌려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5만 원 무너지면은 가차없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이 종목이 충분히 빠졌을 때 35,000원이나 3만 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영원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3만 원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을 3만 원에 산다는 게. 그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접근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업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 아니고 진짜 너무나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세요, 제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강연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에 준비했고요. 일요일에 저기 강남에 있는 워크토크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8층 1802호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선릉역 1번 출구로 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 참여하셔서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만 있기 때문에 일요일만 참석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해결해 가볼까 싶은데요. 일단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들고 계시는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 오리온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제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사셨으면 이득을 봤을 텐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니까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라고 했던 가격대는 이 9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간에 사면 좋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밥이 어느 정도 합니까? 돼지국밥이든 순대국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대국밥 정도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각각 다른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른 가격이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한 7,000원 내지 뭐 7,000원부터 해서 한 12,000원 사이쯤의 국밥 가격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주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국밥을 우리가 어디에 사 먹으면 얼마에 사 먹으면 싸게 먹은 걸까요?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6,000~7,000원에 먹으면 싸게 사 먹은 거가 되겠죠. 근데 얼마에 사 먹으면 비싸게 사 먹은 게 된 걸까요? 하면은 13,000원, 15,000원, 2만 원에 사 먹으면 비싸게 사 먹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잘 먹은 가격은 어딜까요?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가격은 어딜까요? 하면은 9,000원이나 10,000원쯤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상식적이죠.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보세요. 주가를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8만 원, 올라갔을 때는 15만 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싸게 샀다라고 소문이 나고 싸게 샀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리는 어딜까요? 하면은 차라리 당연히 8, 9만 원이죠.
아니면 이거를 비싸게 샀다고 할 만한 자리는 어딘가요? 하면은 당연히 뭐 13만 원대부터 15만 원대 샀으면 좀 비싸게 사신 분이 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11만 원에 매수한 사람은 이거는 어떤 가격인가요? 하면은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가격이네요. 뭐 잘 산 것도 아닙니다. 뭐 비싸게 산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하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격인 거예요. 거기다가 주가는 하락세였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셨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 잡았으니까 손 다치겠죠. 다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무슨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졌어요. 뭐 어떤 내용 때문에 빠졌어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빠져내려가니까 지금 인자 사가지고 빠져내려가니까 무슨 이슈 때문에 빠져내려갔는데요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빠졌을 때 무슨 뉴스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빠질 때는 알아요? 여기 빠질 때는 압니까? 여기 빠질 때는 아십니까? 여기 빠질 때는요. 여기 빠질 때는 한 번도 우리는 빠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주가 가격만 보고 있으면서 인자 빠지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고 언젠가 얘가 주가가 흘러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언젠가 10년 뒤에 제가 또 오리온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때 왜 빠졌는지 압니까? 모를걸요. 이때 왜 빠졌는지 압니까? 모를걸요. 그냥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슈에 놀아나지 말고 제발 싸게 사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정쩡한 가격에 사셔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뉴스도 보지 말고 이슈도 보지 말고 그냥 9만 원에 샀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50%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9만 원까지 떨어질 때 5%밖에 없어가지고 손을 대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 회사 돈 잘 법니다. 매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홈쇼핑 보면은 구성은 더 좋아지고 서비스도 더 많이 주고 있고 제품도 더 좋아지고 용량도 업됐는데 가격이 할인된 겁니다. 안 살 겁니까? 당연히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사도 되는 자리가 되는데 방송에서는 역배열 사지 마라, 급락한 거 사지 마라, 이런 거 사지 마라, 저런 거 사지 마라, 수급 꼬인 거 사지 마라, 이래라 다 이러지 마라.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사는 것뿐인 거예요. 이런 걸 사세요. 이런 걸 사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온 사신 분도 겁내지 마시고 이 9만 원까지 빠져 내려온 이 자리에서부터 8만 원짜리까지 떨어지는 족족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9만 원대 지금 5% 비중 더 실으시길 바라겠고요. 8만 원까지면 5% 비중 더 실으셔가지고 15% 정도의 비중을 실는데 8, 9만 원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8만 원짜리에서 한 20%까지 늘려가지고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린다면은 매수가가 11만 원이 아니라 아마 9만 몇천 원대 또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8만 원 9천 원대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기다리게 되면은 올라가는 족족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고점에서 와서 물려서 기다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리온 투자해서 수익을 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실 파고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잡을 수가 없는,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바닥 잡을 수가 없고 바닥을 못 잡을까라고 한다면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회사는 진짜로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랑 별개로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사주면 지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GS 리테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GS 리테일 저는 아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28,000원에 사셨으면은 매수가도 보세요. 지금 아까 봤던 분하고는 완전 다르죠. 굉장히 싸게 사놓은 형태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싸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샀으니까 들고 가세요. 그리고 18,000원쯤 내려왔을 때는 더 사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다른 어떤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 와 문현진이 GS 리테일 좋다고 하네?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른 기업 좋은 거 왜 다 제쳐두고 왜 GS 리테일을 사야 되나요? 그건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걸 손절할 이유는 없고 가져가는 게 유리한 기업이고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이거 팔았다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가 없는데 굳이 왜 긁어 부스럼 만듭니까? 그냥 이거 잘 정리하시고 이것만 잘 가져가시면 시간이 돈으로 바뀔 거니까 시간만 투자하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은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시면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시간 투자하시는 게 유리한 기업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지 굳이 같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고생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GS 리테일을 28,000원에 여기 이렇게 사시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이걸 안 들고 있다가 인제 와가지고 샀을까? 싸다고 산 걸까? 아, 그래도 아직까지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이거 느릴 텐데 대형주인데다가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심이 많지 무슨 편의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기는 아직까지 시간 좀 걸릴 거고 바닥을 좀 잡는데 시간 걸릴 건데 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려고 하시지?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방송 보면서 주식 사지 마라고 하거든요. 상담 방송은 그 사람에게 맞춤 상담입니다. 의사 우리가 만나러 갈 때 병원을 갔을 때 의사랑 상담받을 때 내가 갔을 때 내 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 거고 나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은 거지 앞사람에 대한 조언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앞사람의 조언을 듣고 나도 저 약 먹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앞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 왔는데 나는 목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니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허리에 맞는 약을 추천해 줬는데 저게 좋은 약인가 보다 나도 가면 저거 사러 가야지 하고 약국 가서 사는 꼴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상담 방송 보면서 주식 사지 마라고 제가 방송하는 족족 이야기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들고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 GS 리테일을 갖고 계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정말 좋은 기업 갖고 계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내려가는 족족 사셔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GS 리테일을 안 들고 있는 분들 좀 사지 마세요 좀. 이거 사가지고 고생할 만한 그런 정보가 아니니까 사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이유가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생하러 들어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동명상련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좀 걸릴 겁니다만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조정장이다 보니까 조정 들어가면서 밀렸고 반도체 쪽에 돈이 쏠려 들어가게 되면서 밀려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종목은 딴 데로 돈이 쏠릴 때마다 빠져요. 2차전 지수 쏠릴 때 빠지고 그리고 반도체 쏠릴 때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흐름 나오다가 아래쪽에 거래량이 좀 나와야 바닥을 잡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바닥 잡으면 그때 이렇게 추가 매수를 좀 왕창해서 올라갈 때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괜히 고생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같이 가져가면서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을 꼭 내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로 손실 보고 나오면 아마 많이 평생 억울하실 겁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사셨는데요. 롯데케미칼은 17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17만 6천 원에 1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아까 GS 리테일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케미칼 관련주, 뭐 화학 관련주, 뭐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쪽 있잖아요. 제가 그런 쪽 화학, 케미칼 뭐 이런 쪽 제가 분명 안 좋을 거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기업들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이제 원자재 쪽을 팔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소재 관련 그런 것들을 팔아내는 기업들이 사실 지금은 이제 원가 상승의 부담과 환율 상승의 부담이 동시에 맞닥뜨려졌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호황이냐 불황이냐라고 하면요. 불황이죠. 불황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은 증감에 있어가지고 얘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인 거예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소재를 뭐 발굴해가지고 채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해외로 팔아내는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였다면 소재를 해외로 팔아내는 국가였다면 정말로 이런 기업들 지금 돈 많이 벌고 아마 지금 신고가 쓰고 있을 겁니다. 저 위로 가서 아마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대기업들, 내수에다가 팔기 위해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원화를 받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비싼 달러를 주고 사와가지고 싼 원화를 받아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한때 이제 흑자가 났을 때 보면은 18조가 나는데 1.5조, 그러니까 1.5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났잖아요. 1조 5천억 정도. 그 말은 영업이익률이 1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9% 내지 한 8%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8, 9% 정도에 되는 이 영업이익을 가진 회사가 지금 환율이 1,100원대부터 1,300원대까지 1,4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환율만으로도 한 20, 30% 올라갔으니까 원자재에서부터 한 20, 30% 손실 보고 시작을 하는 거고 원자재를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여기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간 대로 계약을 해서 사와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손실률까지도 자기들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근데 그게 8%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이 형태는요. 앞으로 고금리가 지속이 되는 거에서 고금리가 이제 저금리로 바뀌어 나갈 때까지 진행이 될 거고 저금리로 바뀌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금리로 바뀌어 나갈 때는 어떤 금융 리스크라든지 경제 위기가 발생돼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려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얘는 매출이 안 좋아집니다. 매출이 안 좋아지면 그대로
그대로 또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얘는 꽃길이 아니라 진짜 가시밭길이 조금 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롯데케미칼 들고 계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했던 게 저점 깨지는 이 자리는 손절하세요. 이건 사가지고 도움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롯데케미칼을 1, 2, 3월달 올 초에도 계속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드렸습니다. 아마 녹화 방송 보시면 롯데케미칼 쳐가지고 지난 1월에 상담했던 거, 2월에 상담했던 거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올라오기도 되게 힘든 기업이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튀어오르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거 지금 손실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뭐 GS 리테일은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을 좀 상승을 노려보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추가 매수 하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물려 계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바닥만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추가 매수 가격은 장기간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한 6만 원 내지 5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가 그냥 내버려 둬라.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서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배당 받고 나중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성우 혜택이요. 성우 아이텍이고요. 네네. 12,000원에 9%요. 12,000원에 9%요. 9%요. 네. 뭐 일단 종목이 괜찮아요. 일단 매수가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말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봤으면 밑에 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눈으로 봤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당연히 밑에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밑에 산다고 해서 이상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밑에 사야지 올라갈 때 돈 벌지. 맞잖아요. 네. 밑에 네. 사야 돈 버는 건데 시청자님 지금 10,000원대가 여기 위에 빨간 줄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자리 사놨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져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사가지고 물려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 굳이 저기 사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랑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생기고 있는 모양 빼고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 눌림목이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사실 이 성우 하이텍은 저는 좀 더 홀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동차 관련주기도 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매우 좋다가 지금 약간 꺾여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반도체 쪽의 테마가 끝나고 나면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이 한번 돌 것 같아요. 그때 네. 저는 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수익을 내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들고 가시면은 아마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익이죠. 10%에서 20% 정도 챙길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쯤 내서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기쯤 왔을 때 거래량이라든가 뉴스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데 그건 그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판단해드릴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한글과 컴퓨터고요. 26,300원에 10%요. 26,300원에 10%요? 예, 예. 그래요. 뭐 사실 이유 있으세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네, 일단 이거 매수 포인트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처음 반등 나올 때 안 팔았나 봐요. 예, 예, 예. 제가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에서 돈 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단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단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슈퍼개미든 뭐든 부자가 되어가지고 뭐 몇백억대가 자산가가 됐다는데 단타 쳐가지고 자산가가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나와보라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맨날 단타를 쳐요. 그게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주식을 하면서 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땐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좀 알면 좋은데 그것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뭐 차트를 잘 본다, 눌림목이 어디다, 뭐 캔들이 어디다, 이평선이 어디다가 아닙니다. 단타를 할 때 정확한 방법은요. 수익 나면 빨리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수익이 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3%든 5%든 6%든 1%든 3%든 2%든 6%든 9%든 뭐든 간에 팔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구간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단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타의 두 번째 기준은요. 내가 산 가격에서 3% 내지 5% 약손실 나면서 빠지게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단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시든 무슨 몇 분봉을 보시든 어떤 캔들을 보고 계시든 이평선을 보시든 일목균형지표를 쓰시든 스토캐스틱을 쓰시든 MACD 쓰시든 어떤 보조 지표를 쓰시든지 간에 제가 말한 이 기본적인 개념 수익 날 때 팔고 손절 못한다. 이거를 못하면요. 제 생각에는 단타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를 한국과 컴퓨터 같은 이런 기업들을 내려가면은 저 아래쪽에서 모아가지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단타를 할 때 손절 안 하니까 이렇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이번 반등이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20% 급등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시청자님이 2만 6천 샀으니까 내 본전 옵니까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신 사정이고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산 사람들 수익을 내고 나가야 될 자리인 건데 여기서 더 갈까요를 맞춰달라고 하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힘이 살아있다면 오늘 종가상으로 살아있다면 아마 26,000원까지 갈 가능성은 내일 아마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만약에 연봉이면 또 빠집니다. 또 빠지고 2만 원대 쌍바닥 거래로 가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23,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거나 2만 원대 추가 매수라든지 한 번 더 다음 쌍바닥을 보면서 반등 나가는 걸 기다려보거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1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무너진다 하더라도 18,000원대, 17,000원대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인가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스코텍을요. 제가 몇 년 전에 네. 35,200원에 35,200원에 비중 10%고요. 샀다가 작년 네. 8월 달에 본전이 와서 8% 정도 본전에 팔고 잘했습니다. 팔고 샀어야 되는데 안 네. 샀나 보네요. 예. 네. 팔고 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본전에 팔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졌을 때 더 사기 때문이에요. 오스코텍도 오리온이라는 아까 종목과 비슷한 게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빠지면 그냥 사면 되는데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원래. 그래서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알려줘도 돈 버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대놓고 알려줍니다. 내려가면 사면 됩니다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 사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극복을 못하게 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 벌기가 꽤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시청자님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본전 찾는데 급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전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스코텍이 이번에 상승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쌍바닥의 고점이 35,000원 딱 시청자님 매수가가 되는데 이 자리까지는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얘는 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35,000자리를 뚫을 때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은 아마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익권에서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35,000원짜리를 만약에 뚫지 못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다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중간에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고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저번에 이렇게 막 급락했을 때 겁나가지고 못했죠, 그죠? 예. 그 공포심이 들 때 이거는 진짜 내가 추가 매수하거나 사면 진짜 와 계좌 박살날 수 있겠다. 돈 진짜 크게 잃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음번에는 그걸 이겨내고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거나 신규 매수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대놓고 알려드리고 있죠. 싸게 사면은 돈 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은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깨달으시는 분들은 저가에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적어도 고가에 안 사는 연습부터 하시면서 조금 건강한 투자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